보고서 쓰려고 하는데 빈 화면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다면 미리 캔버스로 보고서 쉽고 빠르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2021년에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보고서 작성 능력이 개인 역량평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잘 쓰면 업무도 잘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직장인이 보고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보고서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다는 직장인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보고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고서 만들기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고서 제작을 위해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빈 화면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느끼게 되는 그 막막함은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인턴이나 신입사원은 보고서 작성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거나 보고서 내용이 아닌 양식, 디자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고서를 왜 만드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고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집한 정보와 담당자 의견을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 보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PPT 형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핵심적인 정보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고 읽기 좋은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라 정돈된 디자인인데요. 지금부터 미리 캔버스로 보고서를 잘 만드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추천 크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해 새 디자인을 만듭니다. 우선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텍스트로 쭉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조사했던 내용 그리고 의견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적습니다. 양이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보고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고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각 자료들과 의견들이 핵심을 관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으로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SBS에서 방영했던 스포츠 드라마 스토브 리그 기억하시나요? 저는 거기서 주인공인 백단장이 구단 직원들에게 왜 팀의 스타 플레이어를 트레이드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던 장면을 정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가 만든 PPT는 20장 내외로 매우 심플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드를 해야 하는 이유 5가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담고 있었는데요. PPT가 아닌 워드 형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대략 1장 정도의 분량이었을 겁니다. 팀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를 트레이드하는 일처럼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긴 내용의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안을 다 적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 만든 보고서는 디자인이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내용 전달이 잘 되는 보고서입니다. 먼저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나열해보자면 글꼴, 텍스트 정렬, 페이지 레이아웃, 그리고 색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잘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감이 안 잡힐 때 참고하기 좋은 것이 바로 미리 캔버스 템플릿입니다. 어떤 템플릿이 있는지 볼까요? 템플릿에서 보고서를 검색해보세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고서 템플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보면 보고서에 쓸만한 글꼴을 글꼴 사이트에서, 참고할 만한 페이지 디자인은 구글이나 핀터레스트에서, 또 색조합은 색조합 추천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찾기도 하는데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템플릿들은 이미 미리 캔버스 디자이너들이 가독성 좋은 글꼴과 텍스트 정렬, 페이지 레이아웃, 색상을 고민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텍스트로 적었던 내용을 적용해 볼게요. 1페이지에 적은 초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페이지를 추가한 다음에 이 템플릿 덮어쓰기 버튼이 아닌 레이아웃 썸네일을 클릭해서 페이지별로 템플릿을 덮었습니다. 먼저 표지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표지 배경에 있는 세계지도는 보고서 작성이라는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삭제할게요. 1페이지에 적은 보고서 제목을 복사해서 표지의 텍스트 박스에 붙여넣겠습니다. 보고자 정보도 수정하고요. 매우 쉽게 표지가 만들어졌죠? 텍스트밖에 없는 매우 심플한 디자인인데도 신경 쓴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레이아웃과 글꼴 선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레이아웃을 흐트려 놓거나 글꼴을 달리하면 더 이상 보고서 표지 같지가 않죠? 보고서에 어떤 글꼴을 사용할지, 텍스트와 요소 배열은 어떻게 할지, 어떤 색상을 사용할지 미리 캔버스 템플릿을 가이드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차 페이지를 편집하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적은 내용을 복사해서 목차의 차례대로 붙여넣겠습니다. 목차 옆에 사진도 보고서 만들기라는 주제에 좀 더 어울리는 것으로 찾아서 교체해 볼게요. 사진 탭에서 원하는 사진을 찾은 다음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목록에 보이는 사진 가운데에 썸네일의 왕관 표식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프로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모든 종류의 프리미엄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추가된 사진을 드래그해서 이미지 넣기라는 표시 위에 놓으면 사진이 교체됩니다. 불필요한 텍스트 박스는 삭제하고 사진을 페이지 중간으로 정렬해서 목차 페이지 편집을 마칠게요. 보고서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는데 시간을 쏟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들어가는 자료에 통계 등의 수치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차트를 사용하면 주요 데이터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안에 텍스트로 써놓았던 설문조사 결과를 차트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페이지에서 차트 설명으로 넣을 부분을 복사해서 페이지의 기존 텍스트 상자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 저는 기존 차트를 먼저 삭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차트들을 새로 삽입할 차트를 배열하는데 참고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기존 차트 이미지를 나중에 삭제하기 쉽게 그룹으로 지정해주고 불투명도를 낮춰주겠습니다. 요소 탭에서 차트를 클릭하고 파이 차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설정 창에서 데이터 편집을 클릭해서 수치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라벨과 범례 표시를 비활성화하고 기존 차트만큼 크기를 키워줍니다.
색상도 기존 차트 색상을 참고해서 변경해줍니다. 이번에는 가로막대 차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파이 그래프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사용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보고서 자료 가운데 많이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차트로 보여줄 때 찬반을 묻는 설문처럼 답변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파이 차트로 나타내고 복수응답을 허용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막대 차트로 표현하면 됩니다. 차트가 데이터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도식화는 메시지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PPT 형식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는 정보를 집약적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로 길게 쓰는 것보다 도식화가 중요합니다. 미리 캔버스의 프레젠테이션 템플릿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도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참고해서 도식화를 해보면 좋습니다. 도식화를 할 때 도형과 함께 화살표나 아이콘을 적절히 사용하면 핵심 내용을 더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소 탭에 도식화에 사용할 다양한 도형, 화살표, 아이콘을 찾을 수 있고요. 아예 조합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도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초대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미리 캔버스에 저장한 디자인을 다른 사용자가 직접 편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집을 요청할 사용자를 워크스페이스 멤버로 초대해야 합니다. 사람들 탭에서 초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초대된 사용자가 초대를 수락하면 워크스페이스 멤버가 됩니다. 워크스페이스 멤버를 디자인 편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프로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초대 기능 이용 시 다른 사용자가 직접 편집은 할 수 없고 피드백만 남길 수 있도록 권한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 협업 시 직접 편집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검토 의견만 받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완성한 보고서는 PPT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출을 비롯해서 타인에게 미리 캔버스로 만든 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전달할 때는 편집이 불가능한 형식으로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파일 형식에서 PDF나 PPT 옵션 중 통이미지 옵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웹 게시 버튼을 클릭하고 문서 공개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디자인 공유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걸어서 비밀번호로 입력한 후에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업 차원에서 프로요금제를 이용 중에 있다면 디자인 승인 기능을 이용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사이트 내 알림과 디자인 승인 탭을 통해 승인 요청 받은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페이지 번호를 클릭한 다음 페이지 번호 사용하기를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페이지에 번호 매기기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페이지 번호는 하나의 페이지에서만 그 위치나 글꼴 종류, 크기를 변경하더라도 모든 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 보고서에 사용된 글꼴 종류를 변경할 때 같은 폰트 모두 변경을 선택하면 모든 페이지에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색상 변경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 모두 변경을 선택하면 모든 페이지에 일괄 적용됩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글꼴이 아닌 따로 구입한 글꼴을 사용하고 싶다면 브랜드 탭에서 브랜드 키트를 추가하고 사용자 글꼴을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또한 브랜드 키트에는 업무용 문서를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하는 회사 로고, 색상 팔레트, 글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키트에 등록해두면 이렇게 에디터에서 빠르게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 요금제로 업그레이드 시 브랜드 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업 내역 보기 기능도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작업 내역 메뉴로 들어가면 과거에 작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프로 요금제 이용 시 복구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캔버스로 보고서 쉽고 빠르게 만드는 법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미리 캔버스 마케터가 만든 완전 심플한 보고서 템플릿 3종을 선물로 준비했으니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 중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 요금제는 프리미엄 컨텐츠, 접근 권한 설정, 사용자 글꼴 업로드, 작업 내역 복구와 같이 보고서 만들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프로 요금제를 첫 달은 턴값한 기간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